금요일 밤 거실 공기가 묘하게 싸늘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TV 뉴스에서는 연일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흘러나왔다. 나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내일 있을 광화문 집회 소식에 멈춰섰다. 당신 제발 토요일엔 가지마. 요즘 분위기도 안 좋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걱정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미는 옆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우리는 아이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여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누군가는 나가야 하지 않겠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사실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가족과의 주말을 포기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집회 현장에 나간다는 것. 그게 정말 옳은 일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위험하면 어떡해요? 당신만 가면 뭐가 달라져요? 아내의 말에 나는 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말없이 TV를 바라보다가 한숨만 내쉬었다. 거실의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국 말다툼이 길어지고 지친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다.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다. 정말 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가족 곁에 있어야 하는 걸까? 옆에서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내일은 토요일이었다. 토요일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눈을 떴다. 얕은 잠에서 깨어난 몸은 무겁고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새벽 5시 47분. 아직 시간은 충분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나는 멍하니 그 빛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아내와의 약속, 가정에 대한 책임이 발목을 잡았다. 시간은 흘러 오전 8시가 되었다. 버스 출발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 8시 15분. 이제 10분 남았다. 나는 소파에 깊이 파묻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냥 오늘은 집에 있자. 다음에 가면 되지.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다. 그때였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내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걸어 나오며 조용히 말했다. 나라를 위해 가는 거잖아. 빨리 전화해봐. 순간 귀를 의심했다. 간밤에 그렇게 반대하던 아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자리가 있으면 갔다 와. 엘리미는 내가 볼게.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허락이 담겨 있었다. 그녀도 밤새 고민했을 것이다. 남편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하지만 그의 신념을 막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지.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번개처럼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었다. 시계를 보니 8시 12분. 3분 남았다. 고맙소, 여보. 다녀올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뒤돌아보니 아내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래, 가자. 이번엔 꼭 가자.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나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택시를 잡아타고 관저동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초조함이 커졌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손바닥엔 땀이 맺혔다. 시계를 보니 8시 18분. 이미 출발 시간을 3분이나 넘긴 상태였다. 터미널에 도착해 차에서 뛰어내렸다. 승강장을 둘러봤지만 파란색 관광버스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아, 이럴 수가. 허탈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안 되는구나. 포기하라는 뜻인가?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이 나를 보내준 그 마음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문득 생각이 스쳤다. 아니야,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인솔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저 못 탔습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 계세요? 신탄진 휴게소 조금 전이에요. 아직 고속도로 못 올라갔어요. 희망이 보였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택시 타고 따라가겠습니다. 신탄진 휴게소에서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만 들렸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잠깐만요. 인솔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제가 버스에 탄 시민들께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터미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었다.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확인했다. 8시 24분, 8시 25분, 8시 26분.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이 떨려 통화 버튼을 2번이나 놓쳤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기다릴 테니 빨리 오세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다. 44명의 애국 시민들이 나를 기다려주기로 했다는 것. 낯선 사람을 한 명의 시민을 위해 버스를 세워주기로 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택시 승강장으로 뛰어갔다. 가자, 신탄진으로.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잡았다.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섰다. 차문을 열고 뛰어 올라타며 외쳤다. 기사님, 신탄진 휴게소까지 전속력으로 부탁드립니다. 신탄진
신탄진요? 지금 급하신가 보네요. 네, 버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엑셀을 밟았다. 3만원짜리 질주가 시작됐다. 차는 대전 시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달렸다. 신호등마다 심장이 함께 뛰었다. 빨간불이 켜질 때마다 아, 제발 하고 속으로 외쳤다. 손님, 무슨 중요한 일이세요? 광화문 집회에 가는 길입니다. 늦잠 자서 버스를 놓쳤어요. 아, 그러시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기사님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갑천을 지나고 유성구를 벗어나고 드디어 신탄진 방향으로 접어들었다. 시계를 보니 8시 52분. 제발 아직 기다리고 계시길. 마침내 신탄진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휴게소 입구로 들어서자 저 멀리 주차장에 파란색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저기요, 저 버스입니다. 택시가 버스 옆에 멈춰섰다. 나는 재빨리 3만원을 건네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버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계단을 올라서는 순간 버스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짝짝짝짝.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애국 시민 환영합니다. 44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나를 맞이했다. 어떤 분은 엄지를 치켜세웠고 어떤 분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잘 왔어요. 젊은이 하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나는 목이 메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나는 그들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이 버스에 올랐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진실을 외치고 싶은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인솔자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뒤쪽에 자리 있으니 앉으세요. 버스 맨 뒷자리로 걸어가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택시비 3만원, 버스비 25,000원. 오늘 하루 55,000원짜리 애국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의 감동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을 향해, 광화문을 향해. 나는 그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큰 빚을 진 듯한 마음이 들었다. 버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옆자리 할아버지는 찬송가를 흥얼거리셨고 앞자리 아주머니는 태극기를 꺼내 정성스럽게 펼치셨다. 버스 안은 고요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3시간 후 우리는 광화문에 도착했다. 거리는 이미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 물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단상에서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아멘 하고 화답했다. 나도 함께 외쳤다. 목이 쉬도록 온 힘을 다해. 그 순간 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광장을, 이 사람들을, 나를 내려다보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늦잠을 자게 하시고 버스를 놓치게 하시고 그럼에도 44명의 형제자매들이 저를 기다려주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금요일 밤의 싸움도 토요일 새벽 아내의 허락도 놓친 버스도 신탄진의 기적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 집회가 끝나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지친 몸을 소파에 눕히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엘리미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아빠가 중요한 일하고 왔단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미소 지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눈빛에서 이해와 위로가 느껴졌다. 그때였다. 띵동.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화면을 켜보니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SUN 애국TV 구독자 후원금 5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순간 웃음이 터졌다. 5만원? 오늘 쓴 돈이 정확히 55,000원인데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왜 웃어요? 여보 이것 봐. 하나님께서 딱 맞춰 채워주셨어. 아내도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신기하네요. 눈가가 뜨거워졌다. 택시비 3만원, 버스비 25,000원.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조차 기억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셨다. 식권 살 돈까지 해결되었구나.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표였습니다.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딱 맞는 타이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미가 옆에 와서 함께 무릎을 꿇었다. 아빠 저도 기도할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도 옆에 앉았다. 우리 세 식구는 거실 한가운데서 손을 맞잡았다.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완벽한 놀라운 은혜의 타이밍이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과 행동이 이 나라를 바꿉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진리와 자유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기는 SUN 애국TV입니다.